등산화. 이제 겨울에만 신는 거 아니야? 아니야! 등산은 기본이 있어야 돼. 이 말 조금 과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요즘 산을 보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등산화 대신 가벼운 트레일러닝화. 이제 등산은 버티는 활동이 아니라 지나가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요즘은 등산화 대신 트레일러닝화를 신고 백두대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두 신발을 구분하지 않게 됐죠. 트레일 자체가 곧 등산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장거리 산행이나 험한 길에서는 트레일러닝화를 신는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낭도 장비도 점점 가벼워지고 신발 역시 경량화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거칠고 험한 산길에서도 트레일러닝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닝화는 원래 비포장길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등산에도 꽤 잘 맞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발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죠. 통기성이 좋습니다. 발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죠. 젖어도 빨리 마릅니다. 여름 산행에서는 큰 장점이죠. 미드솔은 EVA나 PU 폼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최근에는 비브람 메가그립 같은 아웃솔 덕분에 접지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관악산, 인왕산, 아차산 같은 산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느 정도 등산이 숙련된 이후에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이죠. 초보자의 경우에는 지형을 읽는 능력도 부족하고 발 디딤이나 균형 감각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 지지력이 약한 트레일러닝화를 신게 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트레일러닝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등산화를 통해 기본적인 산행 경험과 발목 안정성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트레일러닝화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순서죠. 트레일러닝화를 등산에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외부 충격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강화된 어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발목이 약하다면 무리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등산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피가 얇아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밑창도 비교적 빨리 마모됩니다. 또한 정비되지 않은 길이나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지형, 특히 진흙 구간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죠. 트레일러닝화는 3계절, 즉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특히 방수 기능이 없는 모델은 여름철에 발을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젖어도 빠르게 건조되죠. 하지만 겨울은 다릅니다. 눈, 얼음, 바위가 있는 환경에서는 단단한 등산화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트레일러닝화는 가피가 얇아서 보온성도 부족해 발이 쉽게 시려질 수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레일러닝화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산행에 최적화된 신발이고, 등산화는 안정성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전히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산화는 겨울에 신는 트레일러닝화다. 다소 과감한 표현이지만 지금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신발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초보자는 등산화로 기본을 만들고 숙련되면 트레일러닝화로 확장하는 것. 이 흐름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죠. 당신의 산행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